안녕하십니까.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랑 기업개발 전담부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립을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건에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벤처기업이랑 그 다음에 연구개발 전담부서 요 두 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5명 이상, 5명, 7명, 10명 이상 정도 되는 연구 전담 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소기업은 3명 있어야 되는데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만 있으면 되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은 연구, 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전담 부서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만 연구 요원, 전문 요원이, 전담 요원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 전담 요원 같은 경우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에 생산, 판매, 영업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그러니까 연구 전담 요원 같은 경우는 연구를 이제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뭐 어떤 영업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판매, 관리, 총무 이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연구전담 요원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자연계, 뭐 공학, 자연과학, 의학 계열 쪽에 이제 학사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인 사람. 근데 중소기업 판에서는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전문 학사가 있고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3년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만 연구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기능 분야 산업기사가 있고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으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거나 기능사 자격증 같은 이제 소지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 전담 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부터 한해 인정되는 자격, 그러니까 중소기업 당시 연구 전담 요원 등록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어서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 전담 요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어떤 거였냐, 뭐 우리 보통 기술공학이죠. 그러니까 기술 관련된 건데, 기술이 산업 디자인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를 뭔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업종으로 가는 경우는 자연계가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학상 이상이셔야 되고,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전 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4대 보험에 이제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과목이 어느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일반 대학원 주간 대학원이죠. 야간 말고 거기에서 이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 연구소 안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그죠? 6개월 이상이 안 나오면 연구개발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든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는 연구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 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이제 현재 군인으로서 복무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하로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따로 겸직하고 있는 게 명확한 사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전담 요원이 아닌, 연구보조원이라는 것은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을 보유하지 않지만 연구소 내에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입니다.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 내에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상주 근무해야 되고 그 업무만 전담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했어야 한다는 걸 어쨌든 그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건 같은 경우는, 물적 요건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연구소라든지 전부 다 이제 사무실이 분명히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어야 되고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사무실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뭐 사무 업무 보고 있고 또는 뭐 여기서 뭐 관련된 뭐 업무도 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칸막이 같이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이제 연구개발 전담 부서라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독립되지 않은 공간이니까요. 자, 반드시 이렇게 이제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되고, 이제 다음 경우와 한해서 50m
제곱 이하인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을 갖추지 않고 구분할 수 있음. 자, 어떤 거냐?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니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게 작은 분야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이렇게 칸막이로 가능한데 어쨌든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무실 하나 이렇게 해서 갖추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를 갖다가 설립하기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 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그 다음에 연구개발 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가건물,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이런 데서는 설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한계층을 왜 복층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한 번씩 보면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복층으로 해서 1층에다가는 이제 창고처럼 쓰고 2층에 사무공간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복층에다 연구소 같은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 대학나 뭐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거기는 되게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군데를 완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거면은 그거를 시설을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참고사항은 연구 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해서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그리고 한 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 전담부서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전담부서 상호간에 연구 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만 가능함. 2개 이상 기업이 한 개 연구소 전담을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리 절차는 먼저 기업이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을 해서 기업 공동인증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설립 신고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신청합니다. 이제 2011년부터는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신고 접수가 되고 검토를 하겠죠. 보안 사항이 통보가 되고, 근데 보안 사항을 이제 7일 이내 이제 보완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증서가 발급되고 이제 온라인 출력을 이제 가능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가 설립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후 관리를 뭐 변경 신고 같은 거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 보고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신고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연구개발 전담부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청서가 당연히 써야 되겠고,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써야 되겠고, 연구기자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개발 인력 현황이 어떤 인력이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 회사 조직도, 전담부서 조직도 각 한 부씩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 아까 그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그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야 되겠죠. 뭐 출입문호 사진, 현판 사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연구 전담 요원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자 명부 같이 보내야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확인서 보내야 되고, 주업종 확인서, 법인 같은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랑, 개인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 부과세 신고서인데 이제 세무사 또는 회계사한테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그 다음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명 이상이면은 뭐 보험가입 보고서라든지 안전비 유지관리 내역서 이런 게 이제 또 확보해서 보내야 되고요. 자, 확인 요청 제출 서류, 아까 뭐 전문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스터고 같은 경우는 고졸자고 4년 이상 있어야 되고, 기능사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 경력 증명서 같이 보내야 되고요. 학위 증명서, 아까 학사학위 자연계 쪽에, 아까 이제 자연계 쪽에 학위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졸업 증명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건축물 대장 사본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류도 다 보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 신고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만 하면 쉽게 되느냐?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상 어떤 연구를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 연구만 한다라고 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종마다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 오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 다음에 기업부서 연구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